안녕하세요. 마이스터네이츠입니다. 현재 시각은 2022년 8월 10일 수요일 오후 4시 45분입니다. 참 지루한 며칠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정확하게는 몇 주죠. 저희가 예상했던 것이 7월 7일 주차 정도까지는 반등을 할 거고, 길어야 1, 2주 정도를 더 반등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예상했고, 그것이 7월 말까지 연결되면서 벌써 8월 첫째 주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최초 예상했던 7월 7일 대비 대략 한 달 정도가 넘어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지루한 장이긴 한데, 최근 들어서 정확하게는 지난주 후반부터 금일까지 조금씩 시황에 약간의 변동사항은 생기고 있는 것 같아요. 따로 별도로 시황을 말씀을 드리거나 변곡입니다 라고 확정적으로 말씀드리진 않았지만, 변곡이 점점 가까워오고 있는 증거들이 몇 가지 보여서 오늘 시황 분석 영상에서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시죠. 첫 번째는 언제나처럼 장단기 금리차고요. 일본 기준으로 보면 기존에 이 부분이 5파로 내려온 이후에 상승을 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요. 그때도 말씀드릴 때 이렇게 1파, 2파, 3파, 4파, 5파 혹은 여기서 또 다른 파행 형태를 보이는 거에 따라서 실제로는 여기서 바닥을 한번 다진 이후에 다시 올라갔어야 되는 게 맞는데, 현재는 연장 상태로 굉장히 길게 내려갔어요. 그러면서 파행 형태가 1파, 2파, 3파, 4파, 5파 이런 식으로 내려가는 걸로 됐습니다. 장단기 금리차가 결국엔 여기서 더 깊게 하락을 하게 된 것이고요. 그만큼 유동성 축소가 더 많이 되었고, 그렇게 된 것은 10년물 금리보다 2년물 금리가 더 빨리 상승했다는 게 결과겠죠. 물론 나중에 페드와치 툴에서 보시겠지만 이런 식으로 더 깊게 떨어질수록 사실 더 안 좋다, 그런 걸 아셔야 돼요. 이렇게 떨어지면서 2년물 금리가 훨씬 더 빨리 상승을 하기 때문에 시중의 유동성은 계속적으로 줄어들 겁니다. 그러면서 어느 시점부터 10년물 금리가 더 빨리 상승을 한단 말은, 10년물 금리가 상승한단 말은 금리가 상승을 하면 국채의 가격은 떨어진다는 소리죠. 국채의 가격이 떨어진다. 그 국채의 가격이라는 건 제가 여러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국채가 중요도로 따지자면 저희가 생각하는 마켓들, 특히 국채, 외환, 주식 이 세 가지만 본다고 하더라도 중요도가 가장 높다고 했습니다. 가장 높고 크기를 보더라도 금액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두 번째, 외환 이후에 두 번째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전반적인 것들을 따져봤을 때 채권 시장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인데, 채권 시장에서 이렇게 돈이 또 빠져나간다. 그렇게 된다면 이제 어디로 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해야 되겠죠. 그리고 채권이 안전하지 않다. 특히 미국 채권이 안전하지 않다면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장단기 금리차 역전은 더 깊어지고 현재 반등 한 번과 다시 하락이 한 번 더 남았습니다. 이렇게 하락 채널들을 그려놓고, 이것은 이 하락 채널이 연장된 3파 내에서의 이 추세선이죠. 이미 기술적 분석에서 말씀드렸지만 하락하는 추세 와중에는 반드시 상단, 얼마만큼 반등을 하느냐, 상단의 고점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현재 5파가 완료되었다면 전체 파동에서 1파, 2파, 3파, 4파 반등 한 번과 5파 하락이 한 번 더 남았습니다. 그래서 스토캐스틱 RSI를 보더라도 현재 과매도권에 진입을 했기 때문에 반등을 이런 식으로 해볼 수 있겠죠. 4파 반등을 해볼 것이고, 그 기간 동안 이렇게 반등이 된다는 말은 10년물 금리 상승이 2년물 상승보다는 조금 더 높다, 그렇게 보시는 게 맞을 거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올라갔다가 한 번 더 내려와서 바닥을 다진 이후에 이 붉은색 하락 추세대를 한 번 더 상승해서 올라가야지만 여기서부터 본격적인 상승이 5파 형태로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걸 지켜봐야 될 겁니다. 물론 이렇게 돌아가는 시점부터 반드시 시장이 하락하느냐, 그런 건 아닙니다. 여기서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떨어지는 와중에도 반등은 가능하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상승 추세로 돌린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폭락이다, 이런 건 아닙니다. 폭락은 아니겠지만 이런 식으로 돌리는 그 시점이 10년물 금리의 상승폭이 훨씬 크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나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스태그플레이션 영향이 훨씬 더 크게 발생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시장이 수축된 상태에서 인플레이션 영향을 훨씬 더 많이 받는 형국이 되기 때문에 시장이 전체적으로 폭락할 가능성 혹은 시장이 무너질 가능성이 훨씬 높아졌다는 겁니다. 시장의 형태가 각국마다 다 다르게 나올 수 있어요. 매번 말씀드리지만 현재 보고 있는 이 국채금리라고 하는 것은 미국 기준입니다. US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 시장을 제외한 나머지 시장들이 전반적으로 먼저 더 빨리 급격하게 움직일 수 있다. 그걸 항상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페드와치 툴을 한번 보시도록 하시죠. 페드와치 툴은 카카오톡에서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요 며칠 동안 변동한 이후에 크게 바뀌지 않았어요. probability를 보시더라도 9월 21일 페드에서
발표할 금리 인상폭을 대략 71%의 확률로 300에서 325로 보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이제 42일 남았어요. 한 달 보름 정도 남았는데 300에서 325를 보는 확률이 71.5%로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따져보면 0.75%를 한 번 더 올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도 11월과 12월 연말까지 올해가 지나가기 전에 0.25, 0.25 두 번을 올려서 0.5%를 한 번 더 올리는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개를 합해서 아직까지 1.25라는 금리 상승이 남아있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1.25가 더 높아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하락폭은 다시 0.5% 정도밖에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 이게 금리가 조금 더 올라갔다, 이게 끝이 아니다라는 걸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페드워치2의 수치는 매번 그 시장에서 보고 있는 상황이 수치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변경은 될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CPI도 더 높게 나타났죠. 물론 페드가 여러 가지 지표를 보지만 PCE, 개인 소비자, 물가 지표 이 부분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월말에 8월 말에 또 어떻게 나오는지, 그리고 42일이 남았기 때문에 금월 말에 PCE 물가 지표가 한 번 더 발표되고 FOMC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9월 21일 발표가 정확하게 현재로서는 75bp 인상이지만 그 이상이 될 수도 있다. 충분히 이 지표들은 나오는 데이터에 따라서 더 올라갈 수도 내려갈 수도 있다. 이 부분을 참고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봉 기준으로 보게 되면 이미 주봉의 스토캐스틱 RSI 보시더라도 이렇게 시그널이 뭉쳐지는 게 보입니다. 과매도권에 들었고 시그널 반등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일부 반등을 시도할 수 있다. 그러면 일봉에서 봤던 이 4파의 형태가 진행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올라가면서 RSI, 스토캐스틱 모두 과매도권 하단을 한번 테스트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다시 한번 떨어진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자, 그리고 월봉 기준을 보겠습니다. 월봉 기준을 보게 되면 과매도권에 들기 직전 RSI는 스토캐스틱은 한번 올라갔다가 떨어져서 시그널을 펼쳤죠. 여기서 조금 더 펼쳤다가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도 과매도권 조금 들었다가 다시 올라갈 수 있겠죠. 그게 몇 주 동안 주봉에서는 4파를 이런 식으로 만들고 5파로 다시 떨어지는 이런 구간 이후에 올라가는 그런 구간을 만드는 구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피 200 보시죠. 요즘 코스피 200이 여러 가지로 파형 분석을 하지 못하게 굉장히 사람을 힘들게 만들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이유는 그렇습니다. 여기서 보였던 모습이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2파라고 보는 구간이죠. 이 구간과 굉장히 유사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그 구간 중에서도 이 마지막 5파를 만들어야 되는 구간이 파형 해석이 이상하게 나오고 있다. 여기서도 갭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기본적으로 해석이 똑바로 되지 않는 구간이 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같은 이유로 여기서도 지금 갭이 굉장히 많아요. 색깔로 표시된 몇 가지 형태들이 보이시죠? 1시간 본 기준으로 보시게 되면 오늘도 갭을 만들었습니다. 갭을 만들었고 이렇게 갭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 구간에서 대략 몇 주 정도 있으면서 한 10개 넘는 갭을 일단 만들었어요. 대부분 다 채우긴 했었는데 오늘 조금 시그널이 바뀌지 않을까, 바뀔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조금 드는 형태로 보이긴 했습니다. 아직까지 여기 파형이 완전하게 나오지 않았어요. 그걸 가지고 일단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파 형태를 보자면 이럴 것 같습니다. 1, 2, 3, 4, 5인데 여기가 5파이다 보니까 5파 형태로 나왔겠죠. 5파 형태가 1, 2, 3, 4, 5 이런 식이 된 것 같고, 그 이후에 만약에 이 파동이 완료가 되었다면 이제는 내려와야 되지 않습니까? 내려온다고 했을 때, 즉 내려온다고 한다면 현재 이 파동이 반등 파동으로서 모두 다 끝났어야 되는 게 맞아요. 끝났다는 말은 결국 5, 3, 5 형태로 파동이 끝난 거죠. 여기서부터는 다시 내려와야 됩니다. 뭘로 나와야 되느냐? 3-3파의 3파로 내려와야 됩니다. 3파이고 진행 방향이 이쪽이니까 당연히 첫 파동은 무조건 5파가 나와야 됩니다. 무조건 5파가 나와야 된다는 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5분봉 기준으로 보자면 여기서 나오는 파형이 5파인지를 봐야 됩니다. 여기가 5파인지를 봐야 되는데 문제는 여기서 갭을 또 만들었다는 거예요. 갭을 만들었고 이 갭으로 인해서 현재 파형 형태 해석이 좀 불분명합니다. 많이 불분명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에 갭이 있기 때문에 이 갭을 어떤 식으로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3파가 될 수도 있고, 특히 현재까지 아직 파형이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완료되지 않은 걸 가지고 또 해석을 여러 가지로 분할시켜서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여기서 1, 2, 3, 4, 5로 끝났다. 그러면 현재 RSI 스토캐스틱을 봤을 때 여기서 3파로 무조건 올라와야 돼요. 올라오면서 여기 보이는 붉은색
지지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을 더 이상 넘어가지 못하고 하락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론상 여기에 있는 형태가 오파라면 되돌림을 하겠죠. 되돌림을 하는데 만약에 되돌림을 했을 때 여기까지 오파가 다 나왔다는 가정입니다. 여기에 어느 구간을 테스트하고 다시 내려와야 되는 거잖아요. 테스트하고 내려오는데 여기가 지금 갭 구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올라오면서 갭 구간을 테스트해 볼 수 있습니다. 이론상 어디까지냐? 여기 상단까지예요. 상단까지면 여기 시작점이죠. 시작점이고 이론상 피보나치 되돌림은 끝까지 완전히 첫 1파를 훼손하지만 않으면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 다시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등 파형 형태가 이런 식으로 나오면서 충분히 여기 있는 붉은색 추세선을 테스트 한번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추세선도 확인하고 피보나치 되돌림과 여기 있는 갭까지 테스트 한다면 충분히 이렇게 또 크게 올라올 수도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좀 불분명합니다. 그리고 이게 5파가 아니고 당연히 또 3파라고 하면 해석이 또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3파라고 해석을 하게 되면 현재 지금까지 여기서 해석했던 모든 파 형태가 또 바뀌게 됩니다. 현재 이 파동 형태도 굉장히 또 불분명한 게 여기 보시는 것처럼 갭이 굉장히 많아요. 물론 일부 메우고 다시 올라가면서 파형 형태가 해석이 가능한 수준까지 올라왔지만 현재로서는 인버스를 보든지 볼러틸리티를 볼 때 이 부분의 파형 해석이 굉장히 어렵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가능성을 보자면 여기서 오파가 나왔을 가능성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오파가 나왔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분석을 해보자면 이렇습니다. 여기가 고점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일부 반등하려고 하는 형태 혹은 여기서 반등하려는 형태가 보이기 때문에 이쯤 어딘가에서 1파, 2파 또는 1파, 2파를 만들고 이렇게 크게 떨어지는 게 보이죠. 그리고 반등 형태가 여기서 이런 식으로 반등 형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게 4파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5파 이렇게 떨어지는 거죠. 이 형태도 지금 5파라고 완전히 단정 짓기에는 조금 힘들어요. 1파, 2파, 3파, 4파, 5파 이렇게는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이 파동 형태, 특히 여기 중간과 끝부분이 좀 불분명하기 때문에 5파라고 해석하기도 좀 힘듭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 가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해석을 5파일 경우와 3파일 경우 나눠서 해보는 거고 지금까지 설명드린 건 5파였을 때 경우예요. 그리고 이게 지금 현재로서는 파형이 이런 식으로 나와서 5파가 끝났다는 가정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5파가 맞다면 내일부터죠. 내일부터 어느 지점이 될 때까지 이런 식으로 반등을 하되 윗상단 그리고 여기 있는 추세선 그리고 피보나치 되돌림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여기 어디 상단까지 올라갔다가 테스트를 하고 내려와야 됩니다. 그리고 최대 폭 가능한 상황이 327.92 여기 언저리까지죠. 갭 상단이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328.05입니다. 328.05가 갭 시작점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모두 갭을 메우면서 다 테스트해보고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것도 이론상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러면 3파라면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요? 3파라면 이런 식으로죠. 여기가 5 보이지 않지만요. 5파라 해석하고 여기가 또 3 그리고 여기고 그리고 여기도 5파로 아직 해석을 완벽하게 할 수는 없겠지만 5파라는 가정을 하면 3파일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3파라고 예상을 한다고 하면 3파 형태를 그렇기 때문에 다시 5파로 한번 올라가서 상단을 높여볼 수 있을 거예요. 상단 높여보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현재 여기 앞쪽에 있는 파 형태를 다시 또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현재로서는 굉장히 불분명하고 그래서 제가 그어놓았던 게 이런 붉은색 상승 추세대입니다. 이런 상승 추세인데 원칙적으로는 상승 추세대 또는 상승 추세선을 저점 위주로 그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반등이라 5파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저점을 기준으로 그어야지만 맞는 것인데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점과 두 번째 상승, 두 번째 가장 저점이라고 생각되는 이 점들을 찾는데 현재로서는 여기서 급격한 상승 이후에 조정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 지점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특히 여기서는 조정을 하더라도 상대적인 겁니다. 여기 조정과 여기 조정은 상대적으로 짧잖아요. 그러면 짧은 것보다는 시간적 측면에서 여기가 길고 특정 라인을 지속적으로 테스트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서는 추가적인 더 올라가지 못했기 때문에 이 지점을 좀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기술적 분석에서 말씀드리지 않았느냐? 아닙니다. 지지와 저항에서 시간 개념을 말씀드리면서 변곡 근처나 시간적으로 길게 그리고 많이 접점이 있는 곳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그것이 파형 형태에 영향을 또 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1파, 2파로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여기가 2파는 아니에요. 여기는 2파가 아니고 해석을 할 때는 이런 식으로 저는 해석했습니다. 1파, 2파, 3파, 4파, 5파 이런 식으로 해석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여기가 2파일 텐데 구간상 저희가 지지 저항을 계산을 할 때 그거 보기 위해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지점은 저는 이 점으로 봤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은 약간 예외적인 케이스이긴 한데 그렇다고 예외는 정확하게 아니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 개념과 접점 개념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올라오는 와중에 한번 꺾였고 그리고 수많은 시간과 점들이 여기 이 선에서 지지 저항 구간에서 확인을 받았기 때문에 이 지점을 중요 지점을 봤고요. 그래서 첫 번째 시작점과 이 점을 연결시켰을 때 이런 첫 번째 상승 추세선을 그었습니다. 그어 보니까 어떻죠? 위쪽 상승 구간에서 이 그래프들이 그려지다가 어느 시점인가 조정을 또 받았죠. 조정을 받은 이후에 다시 올라가고 그 상승 파동을 상승 추세선 아래에서 현재 조금씩 이런 식으로 누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점이 더 높아지지 못하고 내려왔죠. 고점이 내려오지 못하고 내려오는 이 지점이 결국에는 이 지점과 마찬가지로 저점을 낮춘 저점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 구간들이 좀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또 어떻게 했냐, 이 지점과 이 지점을 추세선을 연결했는데 추세선을 연결하고 보니까 여기에 있는 이 지점과 여기 있는 이 지점이 또 연결이 쭉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두 개의 추세선을 만들었고요. 추세선을 두 번째 추세선을 그은 이후에 현재 금일 여기서 하락 돌파를 해버렸어요. 그리고 여기서 지금 보이는 형태가 3파인지 5파인지 해석이 분분한 겁니다. 만약에 5파라고 얘기한다면 이 추세선이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왜? 추세선을 어떻게 의미를 가지게 되느냐?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5파였다면 이런 식으로 내려와서 지금 반등 파동을 하나 만들고 다시 떨어져야 되고 그 반등 파동을 제가 올라갈 때 여기까지를 볼 수 있는 게 추세선과 피보나치 대열 그리고 지지 저항 구간 이렇게 말씀드렸죠. 여기가 올라갈 수 있는 하나의 또 다른 저항 영역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빨간색 영역이 지금 여기가 5파로 해석되었다면 중요하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지지 저항 영역의 상승 추세로서. 어디까지나 현재로서는 RSI 스토캐스틱 기준을 보면 올라가고 있습니다. 올라갈 신호예요. 그러면 여기가 3파가 됐든 5파가 됐든 올라갈 것이다. 올라가는 반 형태를 보면 또 알겠죠. 왜? 여기가 만약에 3파다. 그러면 다시 올라가야 돼요. 몇 파로? 5파로. 왜? 여기가 조정이 됐기 때문에 다시 올라간다고 하면 무조건 5파로 올라가야 됩니다. 왜 그렇죠? 여기가 지금 상승으로 보이는 구간이기 때문에 주 파동이 이곳으로 향하고 있으니 이 파동과 같은 방향일 때는 5파가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5파로 나오는 건 똑같습니다. 그렇죠? 여기가 3파로 해석을 해서 이렇게 N자를 그린다고 하더라도 여기는 5파. 다만 규모가 좀 작고 3자를 다시 만든 이후에 다시 5파로 올라간다. 이게 진정한 3파라고 하고 다시 5파로 마지막까지 올라간다고 하면 큰 형태로 5파가 돼야 되고 이 전 고점을 돌파해서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까지는 아직까지는 뭐다? 4파다 라고 해석해야 되는 겁니다. 복잡했으니까 간단히 얘기해 보겠습니다. 5파였다면 이렇게 반등을 한번 한 이후에 다시 내려와야 되겠죠. 그리고 올라가는 걸 최대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지점 328.61을 더 이상 상회 돌파하지 않고 3파 상승 이후에 5파로 하락하면서 지속적인 5파 파동을 만들어야지만 1, 2, 3, 4, 5 이런 식으로 내려오면서 진짜 다시 하락하는구나 라고 해석해 볼 수 있을 것이고요. 만약에 5파가 아니고 단지 3파다. 그러면 여기서 아직 조정이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조정이 끝나지 않았으니까 여러 가지 형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사실 3, 5 형태로 조정 파동을 이런 식으로 길게 만들 수 있고요. 그리고 다시 5파로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겠죠. 이것이 두 번째 조정 옵션이라고 볼 수 있을 거고요. 혹은 현재 이미 이 파동 자체가 추가적인 연장 형태가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고 여기서 끝나서 3파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다시 5파가 또 나온 이후에 하락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5파로 올라갈 때는 여기가 328.61을 상해 돌파를 해야 되겠죠. 그것이 5파 형태이니까 당연히 3파의 고점을 넘겨야 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핵심은 뭐냐면
현재 RSI 스토캐스틱 보면 올라갈 수 있어요. 올라갈 수 있는데 얼마나 올라갈지를 현재로서는 모른다. 왜? 여기가 3파냐 5파인지를 명확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다만 5파일 때나 3파일 때나 여러 가지 옵션으로 분화되기 때문에 핵심은 이번 주에 남은 기간 동안 여기서 나오는 파형이 3파냐 5파냐 이런 형태가 중요하다. 어떤 형태로 나눠지느냐에 따라서 다음 해석이 바뀔 것이다. 그게 중요할 것 같아요. 자, 1시간 본 기준은 어떠느냐? 1시간 본 기준은 이렇습니다. 스토캐스틱은 시그널을 좀 펼치고 있고요. RSI는 지금 하단권에 가까워요. 그런데 조금 올라가려고 하는 신호가 보이죠. 그래서 여기서 올라가긴 올라갈 거다. 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거고요. 그럼 얼마나 일본 기준은 더 가능하냐? 일본 기준으로 봤을 때는 크게 많이 못 올라간다면 RSI 보시는 것처럼 상단을 확인하지 못하고 꺾였잖아요. RSI 스토캐스틱도 지금 시그널을 펼쳐지면서 내려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즉 여기서 1시간 본 기준으로 많이 올라가지 못한다는 말이 여기가 5파가 될 가능성은 없다. 그러면 3파가 된다면 이런 식으로 밖에 못 올라간다. 그러면 여기서도 과매수권을 들지 못하고 일부 상단까지만 테스트한 이후에 떨어지게 되겠죠. 그러면 3파로 됐을 때 이런 식으로 되면 이런 식의 형태가 나올 것이고 일본 기준으로 보더라도 추가적인 상승을 하지 못하고 일부 돌리지 못하고 하락. 여기서는 추가 돌리지 못하고 하락. 그럼 여기서부터는 진정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쭉 떨어지면서 다시 하락이 시작되겠죠. 여기 지금 파형 해석이 불분명한 이유가 상당히 많다라는 걸 말씀드린 거고요. 아직까지는 불분명하지만 이번 주까지 진행된 사항을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다. 전 고점을 한 번 더 넘기느냐? 그렇지 않고 현재 이 구간에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일부 반등한 이후에 하락을 해서 아래쪽에 있는 갭을 메우려는 시도를 하느냐? 그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정리를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현재까지 상황을 봤을 때는 전고점 328.61을 다시 올라간다면 해석을 다시 해야 될 것이고 여기서 일부 반등을 하더라도 다시 내려와서 아래쪽에 있는 갭을 메우면서 지속적인 하락을 보인다. 그러면 다시 하락으로 진행이 돼서 이 파동이 완료되었다. 반등 파동이 완료되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다음은 나스닥입니다. 나스닥도 한국 시황이랑 되게 비슷한데 나스닥도 제가 봤을 때 오늘은 전체적으로 시황을 봤을 때는 한국 시황과 비슷할 수 있어요. 비슷할 수 있는데 나스닥도 말씀드릴 때 여기가 5파라고 하면 파형이 1, 2, 3, 4, 5 이렇게 되는데 5파가 굉장히 길게 나왔다. 그렇다고 파형이 문제가 되느냐? 그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일본 기준으로 보게 되면 한국 시황과 되게 비슷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여기 과매수권에 들지 못했고 스토캐스틱은 시그널을 펼치면서 내려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13,335.80 이 부분을 크게 상승하지 못하고 윗꼬리를 달고 내려오고 있고 어제는 이렇게 한 갭을 좀 만들었어요. 1시간 본 기준으로 볼까요? 1시간 본 기준으로 보자면 여기 지금 갭이 메워지지 않은 상태였어요. 그리고 5분 본 기준으로 보게 되면 5분 본 기준으로 여기서도 파형 해석이 굉장히 분분할 수 있습니다. 한국과 마찬가지다라고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형태를 보자면 여기 있는 13,335.80 부분을 크게 상승 돌파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상승 돌파를 하지 못한 것이 전반적으로 내려오고 있는 이 파란색 추세대를 또 넘기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내려오는 파형 형태가 5파인지 3파인지가 중요해요. 현재까지 봤을 때는 굉장히 애매한데 대략적으로 현재로서는 3파 형태로 보이고 나머지 다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시간 본 기준으로 보자면요.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되는 게 RSI 스토캐스틱이 특히 스토캐스틱은 과매도권, RSI는 과매도권 들지 않았지만 상승의 시그널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NDX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3파를 만들었을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여기에 지금 갭이 좀 있기 때문이죠. 어쨌든 형태로 봤을 때는 3파라고 보았을 때는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고 이게 단순하게 어느 지점의 4파 조정이라고 하면 다시 한번 올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파형은 어떻게 되냐면 1파, 2파, 3파, 4파, 5파인데 여기에 마지막에 5파라는 거죠. 여기를 현재 3파 구간이라고 해석을 한다면 1, 2, 3, 4, 5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기존 고점이라고 할 수 있는 13,400 정도가 되겠네요. 13,400 정도 좀 안 되겠는데 13,396.67을 한 번 더 테스트 해본다. 그것도 5파 형태로. 그러면 여기가 정말 끝인 거예요. 여기가 정말 끝이라고 봐야 될 것이고 그나마 미국 시장도 제가 지난주 그리고 이번 주에 말씀드린 게 거의 끝나가는 게 아닌가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여기 이 부분 때문이거든요. 여기 이 부분 자체가 굉장히 재밌게 나와서입니다. 시황을 좀 보여드리면요. 기술적 분석에 여러분이 보실 때
제가 말씀드렸던 일부 특수 형태라는 게 있었어요. 특수 형태. 특수 형태 중에서 5분분 기준을 보시게 되면 현재 제가 보고 있는 파형이 맞다면 이런 식으로 해석이 가능할 거예요. 그러면 파 형태가 이렇게 될 겁니다. 1파, 2파, 3파, 4파, 5파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가 3파, 여기가 5파로 나와야 되는데 여기까지 나온 형태가 3파 형태가 재밌다라는 겁니다. 3파가 어떻게 나왔느냐라는 게 중요한 건데 1, 2, 3, 4, 5인 거예요. 3파가 이런 식으로 길게 나왔는데 마지막에 여기 보이는 형태가 3333 형태입니다. 엔딩 다이아고널 기억나시죠? 3파가 지속적으로 연속된다. 그래서 쐐기 형태로 이런 식으로 보이는 것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실제로는 이런 식의 형태가 지금 됐을 겁니다. 상단을 막아두고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가 33 형태가 계속 지속되는 형태가 쐐기 형태가 나왔어요. 즉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형태가 언제 나올 수 있다라고 언제 나올 수 있냐고 말씀드렸냐면 상승이 너무 급할 때요. 상승이 너무 급하다. 이 상승이 너무 급했다라는 시그널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아마도 시그널이 이제 거의 다 끝나가고 있구나. 이미 파형 형태가 굉장한 매수세 그리고 엄청난 상승세를 보여줬기 때문에 여기서 더 추가로 올라가려고 하는 즉 위에 있는 상단에 있는 13,335.80을 더 이상 올라가기 힘들 수도 있겠다 정도만큼 올라가서 이런 쐐기 형태를 보여주는 게 아닌가 특수 형태를 보여준 게 아닌가라고 생각했고 아니나 다를까 이때 조정을 이런 식으로 크게 했어요. 물론 여기서도 3파인지 5파인지 굉장히 헷갈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왜? 갭이 나왔으니까요. 갭이 나왔죠. 그래서 1, 2, 3, 4, 5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고 아니면 이 부분을 무시한다면 3파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3파가 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저는 지난주 기준으로 봤을 때 여기에 파형 형태가 굉장히 독특한 형태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상승해서 좀 주춤해질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왜? 특수 형태로 이거 말씀드렸잖아요. 급격한 상승 이후에 엔딩 다이아고널로 이렇게 나올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여기가 우연치 않게 지금 현재 파형 형태로 봤을 때는 여기가 3파의 마지막 종료점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형태를 보면서 지난주에 제가 그럴 수 있겠구나 상승이 더 추가적으로 나오는 게 조금은 힘들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한 거고요. 아니나 다를까 그 이후에 조정을 받고 한 번 더 상승을 했지만 파 형태가 5파가 아니고 여기서 또 크게 3파 형태로 보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상승을 해보는데 이 이상 그 전 고점을 13,400 정도를 크게 넘기지 못하고 하락을 한다면 이게 진짜 마지막 5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 더 테스트는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디까지 나오느냐가 이제 중요할 거예요. 어쨌든 5분봉 기준으로 보면 다시 이렇게 상승을 하려고 하고 있고 스토캐스틱 같은 경우는 하락 조정을 좀 받고 있습니다. 시그널이 지금 현재 두 개가 다르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켜봐야 되고 1시간봉 기준으로 보게 되면 아래쪽이 좀 더 가깝죠. 아래쪽에 좀 더 가깝게 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시그널을 반등시켜 볼 수 있으니까 여기 5파 만들 가능성 있고 1분 기준으로 보더라도 현재 마지막 과매수권에 들지 못했기 때문에 테스트 한번 해볼 수 있고요. 여기 스토캐스틱이 과매도권 이탈 직전이기 때문에 여기서 지지를 한번 받고 한 번 더 올라간다면요. 이런 식으로 5파 만들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갭 매올려는 시도 그리고 13,335.80을 시도를 하다가 떨어졌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들 봤을 때는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는 상황 충분히 가능할 것 같다는 거예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